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전 세계적인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가자지구 로드맵을 거부했습니다. 헤론 보고서는 가자지구 기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다른 반이스라엘 후보가 미시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쿼드에서 이 모든 내용을 분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는 쿼드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 공동 진행자가 함께합니다. 제시 G,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마치 할리우드 배우 이름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시는 최근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활동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게 정말 많은데 먼저 가자 지구의 이른바 평화 계획, 즉 네타냐후가 거부한 15개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15개 항목 문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기 전까지 어떠한 철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말할 때 그것은 중화기, 경화기, 그리고 소형 무기,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인 해제가 아니라 진짜 해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 문제로 끊임없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트럼프가 15개 항목의 계획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작년에 우리는 20개 항목의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5개 항목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항목이 빠진 거죠. 좋아요. 그 5개 항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타냐후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체를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거가 다가와서 지금 거부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정말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자, 제가 답변해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무장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후퇴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100% 동의해요. 그리고 무장 해제 조건을 보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슬림 형제단이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하마스가 개인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무기요? 보유할 수 마치 있다고 미국 되어 있어요. 수정헌법 제2조처럼요. 칼라시니코프 같은 것도 방어용 무기인가요? 여기서 방어용 무기란 뭔가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거부하는 건가요? 네타냐후가 그 계획을 거부하는 이유가 순서 때문인가요? 다시 말해서 좋아요. 당신들이 무장을 해제하면 우리가 후퇴하겠다는 거죠. 저한테는 완전히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장 해제되기 전에 우리가 왜 후퇴해야 하죠? 그게 바로 갈등에서 승리했을 때의 방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로는 조용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런 과장된 발언을 하는 거죠. 쇼샤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우선 제가 약간만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게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우리 국경을 넘어와서 우리 국민을 학살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이 똑같은 영토를 가지고 떠나야 하죠? 그들은 반드시 영토를 잃어야 해요. 그들이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법적인 권리예요. 맞아요. 반드시 영토를 잃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무장 해제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RPG는 자기 방어용 권총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가자지구에서 여성들을 팔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가자지구에서 소녀들과 여성들을 팔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음식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브 파티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임신에 다시 가면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녀가 하는 모든 일들, 참고로 그들이 올린 틱톡 같은 자료를 가져와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요. 가자는 파티를 하고 있고 가자에서는 제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한 망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각은 알다시피 서방이 아니라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자들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카타르는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을 저격하고 있고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장해제하지 않도록 내버려두고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고들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하마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또 겉으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동의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기도 해요. 공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결국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하라는 우리는 요구를 그걸 받고 있고 계속 당신에게도 지불해왔어요. 보상하라고 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제시, 당신은 이런 일에 최전선에 있어요.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서 그리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플러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랄게요. 아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마 정말 우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매일매일 사실상 반유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 혐오자들과 직접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꼭 그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그들이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양쪽 모두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해명해야 하죠? 이제 그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이스라엘에서의 마스터 플랜에 관한 문제는 저는 그걸 단호히 거부해요. 하마스는 어떤 무기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마스는 존재해서도 안 돼요. 맞아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는 계획은 문제예요. 말할 것도 없죠. 무장한 채로는 더더욱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양보해야 하죠? 말씀하신 대로요. 네. 우리가 왜 여기서 양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돌아가 보세요. 1948년, 1967년, 1973년. 갈등은 중간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제가 즐기고 있는 건 그리고 그게 가장 단순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한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단순한 일이 일어나요.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오늘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조종한다거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논리 전체와 서사가 거짓말이라고 말한 셈이니까요. 당신은 이게 뭔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지금 정권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례지만 당신이 와서 당신이 내 가족을 학살해놓고 내가 사회복지사를 부르라고 하고 거기다 당신에게 돈까지 내라고요? 독일은 수백 년 동안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앤드루스. 그들이 시작했잖아요. 알죠? 네, 맞아요. 이란, 우리에게 돈을 내세요. 그는 항상 똑같이 미국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파괴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당신이 우리나라를 폭격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배상금을 줘야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평화적 해결을 향한 구상의 취지에 맞춰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든 믿지 않든 말이죠. 예를 들어 가자와 라파의 평화 국경 기지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타냐후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마치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빗방울 사이를 걷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군가 저에게 그가 우익 민족주의 정당에 아부하고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라 전체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건 우익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장 해제하겠다고 말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무장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은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죠?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들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들을 믿어야 한대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평화라는 이 모든 생각도요. 하마스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번도 평화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표는 평화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이건 전체 개념 자체가 이게 마치 하지만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2005년 이후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그래요? 자살 행위와도 같아요.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제 가자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거의 3년 동안 그 전쟁을 치러왔어요. 속보입니다. 기한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UN 자체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누가 해고당할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해고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영양 실조율이 아마 아이들에 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0.2%에서 0.8%라고 하거든요.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영상들도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는 B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서. 사람들을 찍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표를 줘. 그들을 굴욕스럽게 만들어.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 괴롭히는 아이들이야. 앉아 있어. 용감하네. 정말 용감해.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건 네가 말한 것처럼 하마스의 존재는 여기서 우리가 협상할 문제가 아니야. 이 불쌍한 사람들을 봐. 내가 본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됐어. 알다시피 우리도 그런 걸 본 적 있잖아. 그리고는 점심시간 이러고 모두가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고 가자릇, 있어. 정말 팔리읒. 믿기 힘들어. 일어나! 아니, 그리고 그런 영상 몇 개나 봤죠? 저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5초 만에 다시 빼앗아가는 영상을 수백 번 봤어요. 우리 그런 영상 몇 번이나 봤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걸 믿게 하려면 몇 번이나 더 보여줘야 할까요? 굉장히 연출된 거지만 우리는 이런 걸 수년 동안 봐왔어요. 만약 가자 지구에 기근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비산을 보면 돼요. 비산은 더 통통해졌어요. 부모님들을 보세요. 정말로 모두가 점점 더 커졌어요. 기근 동안에도. 네.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가자지구의 통통한 남자가 춤추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저 사람은 5점을 넘으려고 애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천연 오젬픽. 특정한 사람들은 기근을 극복하려면 오젬픽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건 여러분 모두가 빠져든 심리전 선전 음모예요. 그리고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카타르와 이란 그리고 온갖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지원으로 돈까지 줬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이미 사라졌어요. 특히 우리가 유니세프와 유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건 90년대였죠. 모두가 기근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전 세계의 기근이 어떤 모습인지 콰시오르코르에 걸린 아프리카 아이와 배우로 고용된 파리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제 몸집보다 5배나 큰 사람이 기근을 겪고 있다고는 저한테 말할 수 없어요. 감정적인 기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섭식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섭식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죠.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농담은 제쳐두고 하마스가 계속 통치하게 두는 어떤 안이든 누가 거기에 동의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자신의 국민들과 그들이 겪은 일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건 그게 뭔지 아세요? 이란의 아야톨라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가해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과의 평화협정이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겨우 5년짜리 일뿐이에요. 맞아요. 5년간의 휴전이에요. 5년간의 휴전일 뿐이에요. 맞아요. 아랍어에는 평화나 영구적인 휴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인시 휴전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후드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후드나로 넘어가자면 이란. 상황이 좀 정체된 것처럼 보여요. 현재로서는 협상이 없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발표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 천천히 경제적으로 이란이 목이 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게 나쁜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꼭 그렇게 요란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말장난이지만 이해하시죠? 저도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의 정도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협상을 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먹을 수 없다면 지하드도 할 수 없으니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터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집단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 가자지구로 돌아가서 터키가 이른바 가자지구 국경평화위원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방금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나라와 협정을 맺었어요. 아니에요. 터키는 트로이 목마예요. 저는 터키가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터키는 우리의 동맹이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아요. 이제 그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대외적 간판이 되었고 나토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중심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정말로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떠나야 했으니까 사실상 모두 터키에 있고 거기가 그들의 중심지예요. 모든 것이 거기 있어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터키는 괜찮아요.
터키는 괜찮아요. 북쪽 점령지에서 어떤지에 대해 키프로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곳에서 그런 식의 지배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억누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잘만 하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장막 뒤에 숨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모두가 일어난 일을 잊어야 한다고요. 그들은 그것조차 숨기지 않아요. 오스만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에르도안이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고요.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어요. 네? 뭐라고요? 오스만 제국이요? 그 말씀이신가요? 터키가 다시 이스라엘을 차지하길 원한다는 건가요? 그들은 그걸 숨기지 않아요. 사실 오스만 제국이 이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지배했을 때는 영광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곳을 방치했죠. 여기는 엉망이었죠. 황량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소유하고 있었을 뿐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18세기에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그들이 깨어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을 원하네? 그럼 우리도 지켜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당신들은 그냥 또 다른 억압적인 정권일 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터키와 카타르가 국경평화위원회의 일부라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워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내부적으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자지구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급진화를 되돌리기 위한 교육에 대해 많은 좋은 노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위원회에서 조용히 혹은 때로는 대놓고 지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15개 항목 계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사우디가 양쪽 모두에 설 수 있도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사우디는 아마 미국을 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걸프 지역에서는 미국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친구를 찾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펠릭스. 2주 전에 미국이 사우디가 민간 핵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참고로 카타르가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우디는 좀 더 나을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계속 말씀하세요. 대체로 저는 이 방위 협정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방위 협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 파키스탄과 터키가 개입해서 도와야 해요. 맞아요. 지금 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나요? 이란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마 그게 된다면 그들이 공격을 멈출지도 몰라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억제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아서 파키스탄과 터키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싶네요. 저도 그걸 보고 싶어요.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요. 제 말은 그건 좋은 관점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하는 건 사우디가 미국을 친구로 두는 것이 억제력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도발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어쩌면 이란이 그들을 공격하는 걸 멈출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이유였죠. 어깨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느린, 정말 느린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 정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파란 머리의 환경운동가들과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시간에는 압둘라흐만 무함마드 알 사이드라는 후보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의 실명을 언급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들은 버락 후세인이라고도 불렀죠. 오바마 씨는 자신의 전체 이름을 고집했어요. 왜 이 사람은 안 되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방금 승리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는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는 CAIR라는 단체에서 자금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하마스와 연관이 있어요. 그의 장인, 그의 아버지 모두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의 친구들은 하산 파이커와 9월 10일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을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척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게 그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유대계 미국인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선거운동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여러분과 세데르 만찬을 함께하며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을 포옹하고 또 여러분에게 포옹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빵을 안 먹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압둘 씨, 저희가 여기 캠퍼스 광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라마단 기간에 식사도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제라르 씨, 저희가 아침 식사할 거예요. 라마단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한 말만큼이나 말도 안 되니까요. 아마 그 맘단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사람을 토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마도 그 사람이 유대인 한 명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올게라고 했던 것 파란 같아요. 머리, 저는 여자요. 그녀에게 그렇게 네, 말하지 도대체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점심으로 BLT 샌드위치를 먹었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진짜로 저는 미시간에서 찍힌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때리는 그거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완전히 커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자애들도 그런 커튼을 뒤집어 쓰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그럭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고요? 왜냐하면 이걸 공유한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올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미시간이었어요. 미시간. 미국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도 뭔가를 봤는데 그게 런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런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병원 전체와 주차장이 이슬람 기도로 점령돼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었고 환자들도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왜 신뢰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우월감을 드러내기 정말 위한 그런가요? 행동이에요. 런던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죠. 그건 강아지 핑크색이에요. 그래. 민주당이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난소라고 이게 할게요. 적대적 인수가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비적대적 인수가 될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이건 우리 선조들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할 건가요? 이건 우리가 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9월 11일을 지지해요. 압둘 라흐만 무함마드 알 사이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알다시피 아야톨라가 죽은 날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아성애자 대량 살인범이 죽었다는 사실에 민감해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죠?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트로이 목마를 들여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에 대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1년 플로리다에서였는데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였어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 갔고 거기서 한 언론사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제3세계 국가로 변할 거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극적인 말이라고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공산주의처럼 보인다고, 정말 제3세계 국가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걸 듣고 있어요. 네,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이고 같은 이념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문을 열고 악을 환영할 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그들은 세뇌당했어요.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그들은 세뇌당했어요. 카타르, 누군가 저한테 말해줬는데 정말 말도 안 된대요. 카타르가 실제로 교과서를 인쇄하는 회사를 운영한대요. 네, 정말 터무니없죠. 당신들은 허락했어요. 당신들의 사회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겼다는 게 이제 공화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트럼프가 하원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하원을 잃느냐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술라타바처럼 될 수도 있죠. 결국엔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정말 큰 도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란에서 있었던 정록 동맹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1979년 이란에서요. 그래요. 이슬람주의자들이 지금 정치 정당에 침투했어요. 런던에서는 녹색당에 그렇게 했죠. 정말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론 우습기도 해요. 그래요. 지금은 민주당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란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았던 걸 잊고 있는 거예요. 파란 머리의 좌파, 데오도란트를 피하는 사람들, 코에 피어싱을 한 사람들, 털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뭉쳤어요. 이슬람주의자들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죽였어요. 정말 그랬죠? 그들을 그냥 감금하고 나서 시간이 죽였어요. 좀 걸릴 뿐이에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걸 보는 게 즐거워요. 왜냐면 저한테는 정말 무섭거든요. 하지만 거의 마치 몇 년 전에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걸 봤고 민주당이 DEI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봤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세뇌시키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학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피부색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한다면 더 갈색이면, 더 흑인이면, 여성이면 이렇다, 아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이념을 주입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자격은 뭐죠?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당신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거나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럼 당신은 이슬람 혐오자네요? 라는 식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 점은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초강대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서구의 유대 기독교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부패가 암처럼 일부 기관을 잠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유세계에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봤어요.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유럽에서 큰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곧 프랑스 선거도 있잖아요. 영국도 선거를 하길 바라요. 그들이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더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특히 흑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어요. 그래요?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저한테는 아니에요. 너무 미친 이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과해요.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심지어 꾸란을 직접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무슬림 남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는 정말로 그걸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모두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중 일부는 꾸란을 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누군가의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걔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 스스로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정말 기뻐요. 그리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이 미국의 기반이지만 동시에 미국은 매우 기독교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런던에서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나도 확성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가고 있고 그들은 체포되고 있어요. 제 친구 헤일리 에이스 목사님이 저에게 영국에서 성경 구매가 2배로 늘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게 물론이죠.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소식과 이곳에서 반격을 기다리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쓰레기상입니다. 제시, 네, 맞아요. 당신은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예요, 자기야? 이번 주 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이샤 칸 아지즈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녀는 최근 옥스퍼드 유니언 토론에서 개회 연설을 한 사람이에요. 그 토론에서는 서구가 이슬람을 의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녀는 서구가 이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미 로빈슨에게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보안이 제공되는 것이 그에게 행운이라고 말했죠. 토미 로빈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 그가 그런 경우를 받지 못했다면 말하자면 그는 끝장났을 거라고 했어요. 스티븐 억슬리벤은 그의 훌리건들에게는 토미 로빈슨으로 알려져 있죠. 스티븐, 오늘 밤 당신을 반대하는 군중이 밖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팔레스타인계 회장과 대부분 남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보호와 관대함이 없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녀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가 없었다면 밖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당신을 죽였을 테니까요. 네, 미안하지만 제 생각엔 그게 바로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녀가 영웅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대편의 주장을 아주 쉽게 대변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게 바로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샤리아법 알죠?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우리의 자비 저는 덕분이에요. 루나 타이즈 하고 싶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정말 뇌 동맥류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녀는 정말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도 몰랐다던 거죠.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이해했어요. 분명히 그녀는 정말 그 현금이 있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른 이유로 박수를 쳤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치명적인 그래, 바보야. 네가 여기 아니에요. 있는 건 우리 자비 덕분이야.
그게 바로 데미의 신분을 요약한 거지.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다운로드했어. 나 영상에 다 준비돼 있어. 그게 내 벨소리. 거야. 그래, 세기의 자책골이었지만 정말 멋진 역전이었어, 제시. 최고야. 고마워. 오, 세상에. 좋아. 내가 꼽은 쓰레기 인간. 나 학이 있어. 농담 아니고 환경학 전공이야. 넌 없잖아. 나 있어. 진짜야. 뉴저지 러츠거스 대학교 환경학 전공 학위가 있어. 그레타가 태어나기도 전에 환경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그 분야에서 진짜로 일하는 게 항상 내 꿈이었어. 강을 깨끗하게 하고 숲을 되살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지구보다 더 나은 지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였지. 그리고 사실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그건 포기해야 했어. 하지만 내 요점은 내가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그 분야에서 일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린피스에서 방문 홍보 활동을 했고 뉴욕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서명을 요청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꼽은 최악이 그린피스 영국 지부라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이야. 왜냐하면 그린피스 영국 지부는 원래 화석연료 문제나 브랜드와 스페인에서의 화재 문제를 다루고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야.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루는 게 너희의 진짜 일이잖아. 그게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대신에 너희는 이런 말만 하더라. BBC의 조사에 따르면 참고로 멋진 AI 이미지도 함께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저격수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일부러 머리나 가슴에 총을 쏴서 죽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슬라이드만 줄줄이 내놓지 마. 그린피스 영국 지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네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나처럼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실제로 활동해온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왜냐면 너희가 자신들을 파란 머리에 미친 사람들에게 장악당하게 놔뒀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은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둘 다인지 아니면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건 정말 끔찍하게 참담해. 왜냐하면 기부자들의 돈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써야 할 네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으니까. 아멘. 아니, 그건. 정말 화가 나요. 그래. 그 바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여러 번 최악으로 꼽혔어요. 잭. 풀이 자라요. 그 게임, 여자들에게 가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한 남자. 물론이죠.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이건 내가 썼고 기생하는 정신, 그리고 가드 사드가 말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남겨줬어요. 멋진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고마워요, 벨라미.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예요? 제 쓰레기 같은 인간은 버거킹에서 해고당한 사랑스러운 여성인데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말했다가 해고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리아나 해밀턴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팔레스타인 해방라고 말하고 온갖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리고 그녀 말로는 자신이 그를 도발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다윗의 별을 꺼내 보이며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을 보여주세요. 버거킹에서 분명히 촬영했을 거예요. 확실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보여주세요. 첫째, 둘째, 늘 그렇듯 저는 이런 고펀드미 모금을 정말 좋아해요. 와는 달리, 코넬의 그 바보와는 달리. 코넬의 그 바보와는 달리. 미안해 친구야, 넌 백인이잖아. 넌 DEI 항목에 전부 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녀는 고펀미를 시작했고 그 이유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만약 그녀가 처음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왜 14만 달러 나 필요했을까? 며칠 동안 안 봤더니 그 금액이 뭐였더라고. 이제 그녀는 25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23만 3,960달러를 모았어. 그런데 누가 이런데 기부를 하는 거지? 진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녀가 흑인이기 때문이죠. 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모든 DEI 항목을 다 이용했고 모든 박스를 체크했죠. 그리고 그녀는 흑인 여성으로서 오프라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흑인 여성으로서 그녀는 사실 모든 것의 맨 아래에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끌어올려줘야 하죠. 그녀는 알다시피 받쳐줘야 해요. 그녀는 모두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정말로 그 일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제 가도 돼요. 밖에는 여러 명의 유색인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직장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해고당하려고 하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80년대, 와, 90년대.
예, 그랬던 게 기억나요. 저는 변호사거든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차 앞에 뛰어들어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조직적으로. 맞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버전이죠? 네. 반유대주의자가 돼서 해고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고펀드미 페이지를 여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피해자라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몇 년 전에 모든 걸 잃었을 때 당신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모든 걸 잃었고 지금 노숙자 쉼터에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고펀미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고펀미를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니까요. 제 일은 활동가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운 유대인으로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잘 해결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해고당한 이유예요. 그리고 당신은 가서 대리적으로요. 팀 허지 알아내세요. 방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친팔레스타인인 척하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이디어에 기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제 7,000달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중간에 정말요? 돈이 사라진 게 틀림없어요. 우리가 입만 열 때마다 7,000달러씩 받았다면 우리 벌써 100만 장자 됐을 거예요. 좋아요. 저건 진짜 쓰레기감이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 중 하나예요. 마치 매뉴얼처럼요. 네? 코넬 그 사람이요. 또 다른 남자도 있었죠. 어쨌든 됐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는 아일랜드 정부예요. 아일랜드 정부는 한동안 계속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편에 서지 않았던 나라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일랜드가 연합국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소위 중립을 지켰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나치 편을 들었다고까지 말하지만 저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유대인 혐오적인 태도를 보여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이 한 몇 가지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전쟁 중에도 심지어 우리가 아직도 그곳에 억류되어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인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국제사법재판소 ICJ 집단 학살 소송에 참여했어요. 물론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정말로 집단 학살의 의미를 억지로 왜곡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ICC가 네타냐후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지지했고 그를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당신 나라에 갈 만큼 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전쟁 범죄로 비난했고 하마스의 범죄에는 똑같은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금지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이 있는 이번 주 쓰레기 이야기로 넘어가면 결국 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이 비행기들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술 중에 김서림 방지나 안개를 뚫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가 구매하는 비행기에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개가 끼면 착륙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쁜 사람이 자기 업보를 받는 걸 보면 정말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피엔딩이 있는 나쁜 놈 이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해피엔딩은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테러리스트 편을 들고 있다고, 살인자 편을 들고 있다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편을 들고 있다고요. 당신들은 또다시 역사에서 올바른 편에 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 당신들이 이번 주에 최악이에요. 그걸 읽고 다시 읽어야 했어요. 정말 농담하는 거죠? 아니,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기술을 주지 마세요. 이스라엘 거라서 싫어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양배추랑 기네스 맥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감자요. 참고로 에버치 그 감자들도 점적 관계로 키운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다른 분야의 다른 것들에는 이스라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비판자분들, 새로운 아이폰은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 걸 계속 쓰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웅들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해요. 이번 주에 영웅들로요. 그리고 영원한 쓰레기들도 있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세상은 아직 좋은 곳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쓰레기들만 없애면 돼요. 벨라미,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예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제 전 룸메이트인 조르다나예요. 저는 그녀를 요르단이라고 부르길 좋아하죠.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셔츠로 유대인 살해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게 퍼지고 있어요.
정말로 바이럴 되고 있어요. 그녀가 오스트리아에서 마우타우젠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그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 목소리 알아. 이 목소리 알아. 그리고 저는 잠깐만 그녀의 페이지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한테 간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한 게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그 아픔이 들렸어요. 그녀는 사실 변호사예요. 그녀는 상표 관련 변호사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녀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랑스러운 시온주의자가 되도록 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뉴욕에 살아요. 그냥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든 건 그녀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들렸어요. 일부러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요. 그래요. 그리고 달랄 무그라비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도요. 달랄 알 무그라비는 버스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죽인 여성인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그녀를 영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영혼까지 짓밟은 실제 집단 학살이 벌어진 곳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정말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하려 한다면 왜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게다가 아이잖아요. 저는 좋아, 너는 절뚝거리는구나. 이제 절뚝거리는 아이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없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캐스팅이었죠. 하지만 특히 그녀에 대해서는 그녀를 알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는 스스로 나서서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했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수치심이라는 걸 다시 되살려야 해요. 사람들이 다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지적받아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어린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학살과 집단 학살에 대해 배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일이에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와서 직접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이 일은 의도적으로 벌어진 것이었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자랑스러운 건 그녀가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왜 그래야 하죠? 아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집단 학살 국가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관련 기관에서 이 일이 정말로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에요. 그 그룹은 어디에서 왔나요? 지금 그 일은 조사 중이에요. 누가 이 그룹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지하게 아이가 조사하고 있는 것 있었어요. 같아요. 나는 다르게 할 독일인이면 거야. 체포될 거니까요. 네, 아이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집중 수용소에서 테러리스트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네. 있잖아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우슈비츠 밖에서 팔레스타인 집회가 있었던 거. 그거 듣고 놀라셨나요? 죽은 이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뉴욕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맞불 시위에도 가고 어디를 가든 항상 스티커를 들고 다녀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죠. 그리고 퀸. 그녀는 화면 앞에 나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반대편에 있죠.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고 여기 와야 한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줘요. 저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저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픔을 느꼈어요. 정말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분명히 영웅이라 불릴만 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참을 모든 수 일을 없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그녀는 정말 더 이상 해내는 참을 수가 사람이에요. 없었어요. 마침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공개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 너 잡지 않은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녀가 그건 마치 몸 밖에서 나를 보는 경험이었어.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나 정말 생산적이네 잘했네. 너. 정말 멋지다. 멋진 영웅이야. 가끔은 저렇게 나서는 게 힘들 때도 있어. 그건 사람이 애 맞서서 일어서는 거. 아니야, 슈샤나. 이번 주에 네가 생각하는 영웅은 누구야? 저런 폭도 같은 무리에 맞서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맥스 와이퍼가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영웅이에요. 제가 그를 얼마나 오래 팔로우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앱을 사용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전 세계 랜덤한 사람들과 매칭돼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는 종종 반이스라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연히도 그는 호주에서 근무 중인 2명의 호주 무슬림 간호사들과 연결됐어요.
병원에서 근무 시간 중에 근무 중이었죠. 그들은 병원에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했죠. 즉 우리는 일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주위에는 유대인을 비인간화하고 테러리스트나 아이들을 폭파시키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영웅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 컴퓨터로 유대인을 죽였다고 그렇게 떠들다니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맥스는 정말 잘한 게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당국에 연락했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해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이제 그는 증언을 하러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거예요. 처음에는 판사들이 그걸 기각했어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증거로 채택됐고 이제 그는 증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행운을 빌어요, 맥스. 당신은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이런 종류의 위협을 폭로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일은 유대인들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의료 직업, 의료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호주에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그에게 쉽지 않을 우리도 거예요. 갈 수 이 있으면 여자는요,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그녀에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본다이 비치 사건 이후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끔찍해요.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버려졌다는 증언도 있었고 어떤 여성은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무섭기만 해요. 정말 그래요. 그는 진행 중이던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 나라의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믿을 수가 없네요. 대단한 영웅이네요. 고마워요, 쇼샤나. 자, 제시,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이요. 저는 옥스퍼드 유니언 토론회 얘기로 갈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영웅은 토미 로빈슨이겠지만 제 영웅은 아니에요. 제 영웅은 사실 로렌스 폭스예요. 그는 영국 배우예요. 지금은 일종의 유사, 영국에서요.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 유니언 토론회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주제는 서구가 이슬람을 의심해야 하는가였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보셨나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면서 관중들에게 말했어요. 이 봉투 안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림가 들어있다고요. 네. 관중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했죠. 네. 관중을 염두에 두세요. 그들은 유리 멘탈들이에요. 유리멘탈 관중들은 대체로 제 생각엔 50%는 이슬람주의자, 50%는 좌파, 파란 머리, 아마 동그란 더 안경. 많을 알겠죠? 거예요. 냄새나는 아이들. 알겠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이미지를 꺼내려고 했어요. 전체 의도는 이제 모든 무슬림들을 화나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가 이미지를 꺼냈을 때 그는 거의 그럴 뻔했어요. 모두가 그에게 소리쳤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관객들 중에는 여기서 소품을 써도 되나요? 우리가 허락받은 건가요? 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도 그들은 있었어요. 막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미지를 꺼내는 데까지 약 5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런 다음 그가 이미지를 꺼냈어요. 그건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림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금 우리가 모두 이슬람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무함마드 예언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사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좌파들이었어요. 이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백인들이 모두 함께 이슬람을 의심하고 있었죠. 로렌스, 당신은 영웅이에요, 로렌스. 당신은 아이콘이에요. 네, 정말 고마워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와 물론 우리 좋은 친구 조나단 소사토티까지. 와우. 토미도 정말 훌륭했지만 그가 그걸 증명했고 그리고 그 바보 이번 주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걸 더더욱 증명했죠. 그건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졌어요. 그리고 누가 졌죠? 당연히 우리죠. 물론이죠. 하지만 많이 진 건 아니죠. 그쵸? 많이 진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저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이건 절대 얼마나 일어나지 많은 않았어요. 치킨 환상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녀는 관객석에 있었어요. 관객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관객을 선별해요. 물론이죠. 그들은 관객을 선별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사부와 당신의 요세프 하다드와의 토론 때 제 친구 중에 가고 싶어 했던 유대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석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관객을 선별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유니언 토론회의 회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방세계요. 좋아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이에요. 예전에 이분이 저희 영웅이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받을만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이성적인 목소리 중 한 명은 존 패터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월 7일에 끔찍한 학살을 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지해왔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정말 웃긴 바이럴 영상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런 드롭 사이트 미디어 중 하나, 그러니까 카타르게이자 공산주의 성향의 매체였어요. 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묻고 있었죠. 그러자 그는 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죽일 때 정말 좋아요. 당신도 테러리스트가 죽을 때 좋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좋아하는 끔찍한 미디어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당신 하마스 좋아하죠? 그렇죠? 그는 그 남자가 한마디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는 절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존 스튜어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의 진짜 이름은 아마 존 레이버비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존 스튜어트는 기본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당신의 레드라인인가요? 왜죠? 존 스튜어트에게 존 패터먼이 머리가 있고 당신처럼 세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이스라엘은 별개라고 말해요. 그리고 존 패터먼은 다시 한번 흔들림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슬픈 점은 존 스튜어트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는 반시온주의와 반이스라엘로 포장된 유대인 혐오의 세뇌에 맞서고 있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인 것과 이스라엘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일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92%가 시온주의자인 이유는 우리가 자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55개의 무슬림 국가들처럼 우리도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존 스튜어트 노동당년아. 존 패터먼, 당신은 영웅이에요. 당신이 바로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한때 민주당의 일부였던 그 이성, 그 정상적인 감각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이 내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레드라인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있는 이성과 광기 사이의 레드라인이죠. 당신의 당에서 모두가 반이스라엘적인 것은 광기이고 세뇌이며 자멸적인 공감이에요. 그러니 신의 가호가 있기를. 존 패터먼, 우리 모두 여기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이번 주 우리의 영웅이에요. 네, 저도 매번 그래요. 네, 동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존 패터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제가 작년에 만난 스콧 제닝스예요. 그는 데이빗 엑설로드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데이빗 엑설로드는 오바마의 전략가였고 유대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에이펙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압둘사 아흐마드에 관한 거예요. 그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방어 무기조차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인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척 슈머, 버니 샌더스. 당신은 이슬람주의자이자 유대인을 혐오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후보는 6월절에 빵을 먹었죠? 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동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그게 되는지 자살과 그게 바로 관련된 문제예요. 링크이긴 하지만 비슷한 다른 링크들도 있어요. 동화. 확실히 자멸적인 공감이에요. 신의 편이 항상 말하듯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저를 무섭게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들은 네, 잘 여전히 모르겠어요.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제가 말할 때 알리야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에 오는 것, 심지어 알리야를 하는 것도 당신의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많은 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과장하고 싶진 않아요. 미국은 여전히 자유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올바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1939년까지 독일을 떠나라고 기한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눈앞에 위협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게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잡아먹힐 거라는 걸 보지 못하는, 하지만 마지막에 잡아먹히게 될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위대한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유아주의자는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신이 마지막에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민주당의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도 존 페터먼처럼 제정신인 비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그 선을 긋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쇼는 우리 모두에게 치료와도 같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